홍민호의 진짜 뉴스. 경월보 팟캐스트 홍민호의 진짜 뉴스 11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IT 정보를 공급해주고 계신 송민섭 IT 바리스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잘 지내셨다고 믿겠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IT 정보를 또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IT 뉴스는요. 네. 중국에서 미국에 납품한 서버에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칩을 심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 애들이 또 이거 또 사고를 또 치네요. 네,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네. 다음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 소식 준비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소식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IT업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는 중국발 스파이칩 관련된 기사인데요. 예. 블룸버그 비즈위크라는 곳에서 중국이 애플, 아마존 등 이제 미국 주요 IT 기업에 서버를 납품하면서 쌀알보다 작은 스파이칩을 심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칩을 이용해서 서버의 주요 정보들을 중국 본토로 전송하게끔 했다라는 보도를 내어놓았거든요. 예. 네, 기사만 보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중국은 이 문제 말고도 무역 전쟁에서도 지금 국제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 이제 중국, 미국 간의 분쟁이 아주 커질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상황이거든요. 5G 한다 그래서 중국의 네네. 전자 회사들 화웨이니 이런 장비를 공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예. 근데 해킹을 당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된 아마존이나 애플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이제 IT 기업 한 300여 개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네. 지금 아마존하고 애플에서는 확인해봤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방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킹 당했다 그러면 또 그 피해나 책임이 또 회사에서 져야 되니까. 엄청나거든요. 예, 제가 안 했다 그러는 게 낫죠. 차라리 당했다.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야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17명이나 되는 취재원을 이용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작성한 탐사 보도다라고 말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IT 기업들하고 블룸버그 쪽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기사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 블룸버그 입장에서도 명성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애플이나 아마존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게 사실이다라고 판명되면 이제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게 되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언론사하고 그 IT 기업 간의 치킨 게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만 뒷짐지고 재밌게 구경하겠네요. 그러지도 못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웨이 같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5G 장비를 납품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이슈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한 이제 IT 기업들의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납품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국 제품에 대한 IT 기기 이제 5G 그 제품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항상 그 보안의 문제나 그런 거를 의구심을 제기했었거든요, 정부에서. 네. 이 사건 터지기 전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중국 이런 제품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걸 아마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G 를 갖다가 중국에서 선점하는데 아마 쉽게 두질 않을 겁니다. 아마 서방 선진국에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또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군사 장비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예, 민감한 부분. 결국은 이게 군사 장비와 연결되게 되면은 중국에서 그걸 통제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끔찍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보면.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났던 사진으로 봤는데, 그 스파이 네. 칩이라는 게 막 되게 큰 장비가 아니고, 정말 쌀알만큼 작은 장비예요. 그렇죠. 사실 정도. 뭐, 그거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식해도 뭐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다가. 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육안으로 보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큰 네. 서버를 납품하면서 그런 작은 장비 하나로 정보를 중국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예. 게 진짜 사실이 된다면. 그래서 진짜 중국의 큰 화웨이나 이슈가 아닐까 샤오미 그 스마트폰을 보안에 문제가 있다. 사용하는 뭐 단가는 좋고 품질은 좋고 뭐 경쟁력 있지만 그게 보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신뢰, 이건 뭐 가짜 뉴스다 아니다 막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안해지죠. 그러면 이제 중국 상품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고. 네. 예, 하여튼 뭐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럴 수 있죠. 예, 예. 이 내용은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가짜뉴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정부에서는 최근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고 예. 이런 가짜뉴스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그 가짜뉴스 쪽에 뭐 정의가 일단 얘기 좀 해서 가짜뉴스가 뭔지를 대해서 이제 좀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짜뉴스가 편집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뭐 팩트가 틀린 뉴스가 가짜뉴스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아니면은, 뭐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거라고 하는데, 일단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변명을 들어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을 나는 기사로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미 사실로 알고 있다. 예. 라고 하는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어제 10월 8일 날 그 정부에서 그 가짜 뉴스에 대한 범정부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게요. 네, 사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아직 이제 여야 간의 이견도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대책 발표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아직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예. 그 발표 내용의 일부가 이제 미리 공개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예. 이제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참여를 유도하는 하는 거하고 뭐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 관제를 도입하겠다. 예. 그래서 허위 조작되는 정보들을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람을 두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걸 위한 이제 특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예.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 예. 뭐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홍보를 강화하겠다. 뭐 허위 조작 유포자들을 처벌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되게 뭐라 그러면 이 내용을 읽고도 저도 되게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닌가? 그런 내용. 네. 그래서 그러게요. 너무 서둘러서 발표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이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들 입장에서도 뉴스를 볼 때 한쪽만 너무 보시지 말고 이게 이거 내가 너무 기대했던 뉴스야 이런 것들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진짜 뉴스를 만든 이유들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저는 분명히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가짜 뉴스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네. 예. 이게 독자 스스로나 국민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나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가짜 뉴스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사람은 또 그렇죠. 금방 판단할 수 있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진짜 뉴스를 많이 좀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전해주세요. 네. 편집장님은 기자 하셨으니까 기자 하시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은 잘 아시죠? 아, 근데 한글 맞춤법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틀리는데 하다 보면 또 네. 인터넷에 기사 올리다 보면 빨리 속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말림 팍 치다 보면은 일단 올리고 이제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많이 틀릴 때 있고 천천히 보면 좀 많이 안 틀리는데 막 치다 보면 올리고 또 치고 나서 또 한 2시간 지나서 보면 또 틀린 게 나오고 또 수정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뭐 기자님도 그러시니까 저는 아직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작성하고는 뭐 이제 온라인에 있는 맞춤법 검사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직도 체크하고 뭐 이러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자꾸 틀려요. 틀린 부분을. 맞아요. 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이 네네. 정부 부처의 맞춤법 사용 실태를 좀 관련된 내용을 밝혔거든요. 네. 윤상직 의원은 이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내용은 2016년부터 지난 2018년 8월까지 우리나라 정부부터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에 맞춤법이 얼마나 틀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대선 권고를 몇 차례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정부 부처 중에 가장 많이 맞춤법을 틀린 곳으로 이제 지적받은 곳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꼽혔습니다. 참, 거기 더 엘리트들이 계신 곳인데, 그래도 틀리면 안 되는. 그렇죠. 중소벤처기업, 이름도 어려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아까 해당 기간 동안 약 1년 반 정도 되는 해당 기간 동안 보도자료에서 한 67건 정도의 맞춤법 틀린 사례가 있었고요. 네. 과기정통부에서는 62건, 62건 정도로 이제 꼽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틀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들도 많은데 왜 틀리나 생각해봤더니 외국어 표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외국어를 보도자료로 옮기는 과정에서 틀리는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우리 맞춤법상으로는 이제 보틀렉 또는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써야 되는 부분에 바틀렉 갖고 외국어 발음에 좀 더 가깝게 표기를 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바틀렉. 그러니까 외국어 사용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거의 다 요즘 새로 등장하는 뭐 용어나 그런 신조어도 많고. 그러면 외국어가 많은데 사실 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발음으로 적다 보니까 이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데 뭐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따라가서 정리한다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이제 맞춤법을 가장 정확하게 쓴 곳들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꼽혔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이해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의외네요. 보도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보도자료가 거의 없으니까 틀릴 확률이 적은 거죠. 저는 사실 순댓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이시옷을 넣어야지 표준어예요. 이게 표준어상 맞는 법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먹은 어느 순댓국집에도 사이시옷을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순댓국에 사이시옷을 넣는 게 표준어인데 그렇게 안 넣는 게 이제 우리는 표준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맞춤법이라는 게 진짜 저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했던 이제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 입장에서도 정부 부처가 다른 데도 아니고 정부 부처인데 좀 맞춤법은 틀리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 틀리는 거는 좀 공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적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일단 맞춤법이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글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뭐 이런 말하면 또 한글학자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게 이제 뭐 시대와 상황이나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글도 이제 한글 만들었을 때 원형에서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래도 이제 변화가 계속 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표준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정해주는 건데
사실 순댓국이나 그쵸? 순댓국이라고 국민들 전체가 생각하면 그게 표준어화 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네. 언어라는 건 직관이나 관념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한글 맞춤법에 대한 좀 포용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이게 한글 맞춤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서 다 하면은 아주 뭐 정확하게 맞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책을 소설책 갖다 놓고 뭐, 대작가가 쓴 책들도 맞춤법 틀린 게 많거든요. 잡아내려고 하면. 그렇죠. 그분들도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옛날의 기준으로 이제 맞춤법을 쓰시다 보니까 또 지금이랑은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잡아내면 너무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맞춤법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그걸 포용을 넓게 해서 많이 틀리는 거는 그냥 그걸 인정해 주는 걸로, 많이 틀리게 한다는 건 그만큼 통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써도 이렇게 상대방이 알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짜장면이 맞춤법이 표준어가 됐잖아요. 예. 자장면이라고 했다가 짜장면으로 사람들이 하도 짜장이니까 이제 표준어로 바꿨죠. 그것도 오래 걸렸죠, 사실은. 맞죠. 진짜 오래 걸렸어요.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뭐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것도 많이 좀 포용을 넓게 해서. 맞죠. 띄어쓰기 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이 뭐 IT 뉴스니까 IT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사실 한글은 IT 관점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영어. 아, 그런가요? 예. 영어가 이제 표준어다 보니까 전 세계 동용어다 보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뭐 모든 언어가 프로그램 언어라 IT 그게 이제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우리 한글 그런 프로그램, 한글을 언어로 한 프로그램이 이제 몇 개 있지만은 사실 상용화 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글을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쉽게 하려면 사실 맞춤법이나 이런 걸 좀 쉽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띄어쓰기 정도는 좀. 예. 띄어쓰기는 의미만 다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띄어쓰기는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따지니까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지키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리 한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좀 포용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근데 오늘 한글날이기 때문에 한글 얘기 조금만 더 하면, 한글이, 어떻게 디자인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그 문서가 남겨있는 거의 세계 유일한 언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 쪽에서는 좀, 약점이 많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부분도 있어요. 키보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키보드는 우리가 유리하죠. 그렇죠. 키보드로 이렇게 자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나라가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서양의 언어를 제외하고는 한국어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동양권에서는 우리 한글 자체로만, 자기네 언어 자체로만 문서를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건 한글이 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어, 꼬불꼬불한 거,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 그 한자 없으면 또 그게 말이 안 되고, 한자는 중국어 애들은 또 간자체로 해서 그 발음을 영어로 해서 병음이어라고 그러죠. 그걸로 해서 발음으로 만들어서 한자를 찾아치는 건데 굉장히 느리고 어렵습니다, 그게. 네. 근데 한글은 되게 편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디지털 쪽에서 만들긴 편하게 만들었는데 구조는 편한데 그걸 만들어낸 걸 법칙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이 한국어가 어렵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조상으로는 되게 쉽게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는데 훗날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만든 거죠. 제가 전문가여서 이 말하면 또 안 되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쵸? 이게 가짜 뉴스가 되시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옛날에 저희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한글 맞춤법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틀리거나 많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를 포용해서 그게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게 어떨까? 좀 넓게 수용해주는 게 어떨까? 짜장과 짜장이 같이 표준어가 되듯이, 그쵸? 네.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나 이런 것도 약간 좀, 보면 조사 사용이나
뭐 그런 거 부서 사용하는 게 많이 틀리거든요, 사실은. 네네. 의미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조사를 해서 현대인이 많이 틀리고 많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는 그냥 표준어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예. 공감합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은 한글날이었는데 한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네. 여러 가지 또 IT 정보, 중국에 대한 그런 뭐 보안 문제 이런 것도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도 아주 유익한 IT 정보였습니다. 또 다음 네. 주도 또 유익한 정보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